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속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돼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며느리가 그러지 않을까 싶지만은 저는 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자주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야 할까? 이 사람을 통제하는 성향이 좀 강한 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하셨죠. 남편과 연애할 때도 자주 얼굴을 뵀지만 그땐 전혀 몰랐는데요. 결혼하고 나니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신혼 시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그 시작이었죠. 저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꾸민 집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렸는데요.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쓰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 벽진 너무 촌스럽지 않니? 차라리 아예 하얀 걸로 하든가. 이도 저도 아니네. 그리고 커튼색도 별로야. 흰색보단 좀 더 진한 색이 낫지 않겠어? 그게 햇빛도 잘 막아줄 텐데. 시어머니가 미술을 배워서 집안 인테리어에도 감각이 있다는 건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마 아들 부부 집에 와서 그렇게 대놓고 지적을 할 줄은 몰랐기에 깜짝 놀랐죠. 어머님, 저도 나름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이 한 거 보면서 참고한 건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요즘 사람들 취향이 어디 취향이니? 그냥 해외에서 뭐만 유행한다고 하면 너도 나도 우르르. 에휴, 그래놓고 감성이니 뭐니 포장하는데 기가 막혀서. 그런 싸구려 감성은 취향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도 유행 따라가는 게 무난하잖아요. 어차피 전셋집이라 업자 불러 뭘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초리로 절 노려봤어요. 지금 집 못해줬다고 시위하는 거니? 꼴랑 전셋집 해줘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거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저도 그렇고 그이도 그렇고 인테리어엔 크게 욕심 없으니까. 너 혼자 사는 집 아니잖니? 식구들이며 지인들이 놀러올 때도 생각해야지. 다른 건 몰라도 거실 커튼이랑 벽지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촌스러워서 원. 내가 내일 업자 만나서 해결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출근하거라. 다음날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와 남편이 출근한 새 집에 업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거실 벽지와 커튼을 싹 본인 맘에 드는 걸로 교체해버렸죠.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쁘고 황당했네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전 화를 참지 못하고 따졌어요. 여보, 당신 어머니가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벽지랑 커튼 다 바꾼 거 알아? 어머니가 전화해서 말씀하셨어. 그냥 어머니 뜻대로 하라고 했어. 원래 뭐든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거든. 대수롭지 않다는 양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절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 그냥 하라고 했다고? 여보, 이건 우리 집이잖아.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꾸민 집인데 어머님이 마음대로 바꾸는 게 말이 돼? 수진아, 어머니도 우릴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 좋은 마음으로 한 거니까 이해해줘. 그깟 커튼이랑 벽지 좀 바꾼 게 그렇게 큰일이야? 좋은 마음? 당신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집이 어머님 집이야? 우리들이 함께 사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잖아. 당신이 멋대로 비밀번호 공유해줘서 자기 집 마냥 들락날락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인테리어 간섭까지. 어머님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해도 내 의견은 무시당한 거잖아. 그러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셨어요. 뭐 그런 걸로 무시 어쩌고 하는 말까지 나와. 그렇게 치면 나도 어머니를 무시할 순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어머님이 제멋대로 구는 걸 난 지켜만 봐야 한다 이거야?
당신은 어쩜 내 생각은 요만큼도 하질 않아? 말하다 보니 서러운 마음에 울컥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러자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난 당신이 그렇게 인테리어엔 크게 관심 없었으니까. 여기 들어올 때도 벽지나 가구 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커튼이랑 벽지 알아서 바꾸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말이 돼? 당신하고 내 공간을 어머님이 멋대로 바꿔놨는데 내가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내 생각이 짧았다.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쓸게. 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만 울어. 응? 남편과 어떻게 화해는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이걸로 끝날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됐죠. 하지만 남편이 잘 얘기해 본다고 했으니 조금이라도 변화를 기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안가 무참히 박살나고 말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전한 건 분명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싹 바뀌었거든요. 아주 나쁜 쪽으로 말이죠.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절 자주 집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 다니는 걸 뻔히 알면서도 퇴근길에 잠깐 들리라면서 연락을 해대셨고요. 주말에도 이틀 중 하루는 꼭 부르셨죠. 핑계는 가지각색이었어요. 반찬 만들어둔 게 있으니 가져가라. 선물 들어온 게 있으니 챙겨가라. 수진이 네가 내가 집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디 눈치가 보여서 갈 수가 있겠니? 대신 네가 우리 집으로 오는 수밖에. 안 그래? 어머님,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왜? 이제 내가 시댁으로 부르는 것도 싫으니? 시어머니가 단단히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호출이 올 때마다 군소리 없이 시댁으로 향했죠. 처음엔 반찬이나 선물만 챙겨 나오는 게 전부였는데요. 언젠가부터 시댁에 가면 가득 쌓인 설거지와 청소하지 않은 집안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니까 이런 집안일은 당연히 해야지. 오늘 저녁엔 손님이 올 거니까 집안 깨끗하게 청소해라. 네? 이걸 저 혼자 다요? 저 내일 아침 일찍 출근인데. 그럼 얼른 서둘러야겠지? 보기엔 이래도 얼마 안 돼. 난 손님들 대접할 음식 만든다고 너무 몸을 혹사했더니 허리가 아파서 같이 못하겠구나. 내가 따로 반찬도 챙겨주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결국 저는 혼자서 주방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과 방까지 정리했습니다. 가까스로 모든 일을 끝내고 나니 손님들이 들이닥치더군요. 시어머니는 굳이 저를 불러다 놓고 손님들 앞에서 소개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오늘 모임 있다고 했더니 굳이 와선 이렇게 도와줬지 뭐예요. 아유, 자기 일도 힘들 텐데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어머, 그러게요. 요즘 젊은 애들 죄다 대바라져선 이런 며느리 얻기도 쉽지 않은데 좋으시겠어요. 그날 저는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손님들이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시중을 들어야 했죠. 손님들 앞이라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원래 남편 집이 명절 차례를 거하게 지내는 집안이긴 했어요. 요즘은 전이고 나물이고 사서 쓰는 집이 많다던데 시댁은 전부 다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정확히는 제가 남편 통해 저희 집 인테리어를 멋대로 한 것에 대해 뭐라고 한 후로 시어머니가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면 시누이는 친구 집이나 카페에 가고 없고요. 저와 시어머니 둘이서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했죠.
말이 둘이 하는 거지 시어머니는 옆에서 팔짱 끼고 지켜만 볼 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다른 시댁 식구들은 그저 손님처럼 대접받기만을 바랬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참아왔는데요. 그해 추석 때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해 짐을 푸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그러더군요. 수진아, 이번 추석엔 전을 더 많이 부쳐야겠다. 손님들이 많아서 부족하면 안 되거든. 그 말에 절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안 그래도 가족들 나눠준다고 전을 5소쿠리 넘게 부치곤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부치라니. 제가 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 혼자서 모든 전을 다 만들긴 힘들 것 같은데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예전엔 나 혼자 다 했어. 하지만 제가 전만 하는 것도 아닌데 아가씨도 없고 어떻게 저 혼자 다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야? 하필이면 남편은 일 때문에 같이 못 오고 저 먼저 시댁에 온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퍼런 서술 앞에서 결국 저는 밤새도록 전을 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왔지만 누구도 절 도와주지 않았네요. 앞으로 매년 이렇게 명절을 보낼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했어요.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죠. 결국 저는 다음 날 차례가 끝난 후 따로 시어머니를 불러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다신 안 그럴게요. 뭘 얘기하는지 뻔히 알 텐데도 시어머니는 시치미를 뚝 떼고는 눈알만 굴리더군요. 아니, 얘가 갑자기 무슨 말하는 거야? 다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그때 어머님이 저희 집 벽지랑 커튼 새로 해주셨을 때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이통에서 뭐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아랫사람인 제가 그러면 안 됐던 건데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제 사과에도 시어머니는 팔짱만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두려운 마음에 얼른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죠. 어머님은 저랑 그이 생각해서 신경 써주신 건데 많이 서운하셨을 거 알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제발 마음 푸세요. 네? 아니 뭐 그야 그때 일이 기분 나쁘긴 했지만 앞으로 저희 집에 얼마든지 오세요. 인테리어든 뭐든 어머님 마음대로 해주시고요. 전 일체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제야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어머, 그래도 되겠니? 그래도 너랑 형석이 둘이 사는 집인데. 그럼요. 어차피 그이랑 저는 그런 쪽으로 무지렁이인데 잘 아는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너무 좋죠. 어머님 감각이 워낙 좋으시잖아요. 미대 교수님은 아버님인데 마치 어머님이 교수 같다니까요. 제 이빨린 칭찬에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별소리를 다 한다면서 눈을 흘기면서도 호호 웃기 바쁘더군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절 시댁으로 불러 괴롭히는 일도 없어졌고요. 명절 때 음식 준비를 독박 쓰는 일도 없어졌네요. 아주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도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통제해 왔더라고요. 자기 말을 안 듣고 반항하면 반성할 때까지 괴롭히는 식으로 말이죠. 이젠 그 대상이 며느리인 제가 된 거였어요. 알았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이었죠. 저를 괴롭히는 건 통제광인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나뿐인 시누이도 늘 저를 괴롭혔죠.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시누이 역시 자주 저희 집을 들락날락했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더군요. 근데 글쎄 제가 아끼는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옆에 놓인 쇼핑백에 제 옷이 한가득 들어있었죠. 아가씨, 그거 다 제 옷 아니에요? 이걸 왜 다...
아, 제가 이번에 살을 좀 많이 뺐잖아요. 다이어트 성공해서. 그랬더니 입을 옷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단 급한 대로 언니 옷 좀 빌리러 왔어요. 대충 사이즈가 비슷할 것 같아서. 괜찮죠? 아니, 이렇게 말도 없이 이러는 건 좀...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요. 왜요? 싫어요? 옷장에 있는 건 다 제가 자주 입는 옷들이라서 빌려드리면 전 뭐 입어요, 아가씨. 너무 황당하고 기분 나빴지만 애써 웃으면서 대꾸했는데요. 신우이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끼리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째째하게?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인데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몇 벌만 좀 빌려갈게요. 깨끗하게 입고 드라이까지 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럼 언니도 이득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하네. 이따위 옷 몇 벌 가지고. 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신우인데? 급기야 신우이는 억지 눈물까지 짜내면서 마구 성질을 냈어요. 결국 저는 신우이에게 제 옷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죠. 말이 빌려주는 거지. 그 뒤로 신우이는 제 옷을 단 한 벌도 돌려주지 않았네요. 너무 억울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었거든요. 당신 마음은 이해해. 유정이 그 녀석 늦둥이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오냐오냐 하기만 해서. 가끔은 나한테도 버릇없이 군다니까. 근데 뭐 어쩌겠어. 내 말은 듣지도 않을 거고 어머니한테 말해봤자 또 지난번처럼 당신 괴롭힐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새 옷 사줄 테니까 기분 풀어. 그냥 시댁하고 연 끊으면 안 돼?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날 너무 힘들게 해.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족끼리 그렇게 연을 끊어. 자식된 도리가 있지. 당신이 조금만 참아. 애 생기고 하면 어머니 간섭도 좀 덜해질 거야. 우리 어머니 애라면 질색하거든. 더럽고 시끄럽다고. 남편의 말처럼 시어머니는 아이라면 질색하는 분이었어요. 워낙 우아 떨고 고상하게 살고 싶어하는 분이라 그런지 본인도 애 둘을 키웠던 사람이면서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저와 남편에게도 얼른 애 가지라고 재촉 한번 하지 않으셨고요. 물론 저 역시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세상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저와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게 소원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좀처럼 임신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난임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하더군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병원까지 바꿔서 재검사를 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사실 실망이 컸지만 애써 내색하진 않았어요. 저보다도 남편이 더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댁엔 비밀로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잖아. 이걸 알아봤자 부모님들이 좋을 게 뭐가 있어. 괜히 걱정들이나 하시지.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자. 그래도 괜찮을까? 뭐 어머님이야 아이 문제에 대해서 별 언급 안 하시긴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슬슬 아이 문제로 눈치 주시잖아. 우리 둘이 안 낳기로 했다고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당신은 그럼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 만날 때마다 죄인처럼 눈치 봤으면 좋겠어?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됐으니까 오늘 병원에서 검사받은 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남편은 그 뒤로도 아이 관련 얘기만 나오면 과하게 예민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이세 문제로 절 달달 볶을 때도 그냥 남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솔직히 너무 서운했어요. 또 여자로서 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슬펐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홀로 고민하다 남편에게 입양 얘기를 꺼내봤는데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펄쩍 뛰더군요. 나 미쳤어?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소리가 왜 있겠어? 어디 찝찝하게 누구 씨인지도 모를 애를 키워. 난 못해 절대로.
하지만 여보, 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 부부 둘이서 재밌게 사는 것도 한두 해지. 이제 우리에게도 새 가족이 생길 때가 됐잖아. 내 새끼가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인데? 아니 애초에 요즘은 애 안 낳고 딩크로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애한테 집착해? 이러다 아주 남의 새끼 품고 오겠다? 급기야 남편은 제게 모욕적인 말까지 쏟아부었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사과하긴 했지만 한 번 생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그 뒤로 저희 부부 사이는 점차 소원해져 갔어요. 잠자리나 스킨십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그러는 사이에도 저는 시어머니의 간섭에 점점 지쳐갔어요. 살고 있는 집이 전혀 집처럼 편안하지 않았죠. 집안의 벽지, 가구, 하다못해 작은 화분까지도 전부 시어머니 취향으로 도배된 집이었으니까요. 어디 그뿐인가요? 냉장고를 열면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이 한가득이었고요. 찬장엔 시어머니가 골라준 그릇과 냄비가 빼곡했죠. 무엇 하나 제 취향대로 고른 게 없었네요. 그러던 차에 유튜브로 시골살이 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몰랐는데 우리나라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폐가나 다름없던 집을 아늑한 새 집으로 탈바꿈시키기도 하고요. 아예 땅만 사서 벽돌 하나부터 쌓아 올려 나만의 집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내 집 아닌 내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살아가고 있는데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고민 끝에 노후 대비용 집을 하나 짓기로 결심했죠. 마침 친정아빠가 그쯤에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땅과 약간의 유산을 물려주셨거든요. 남편도 저도 어차피 은퇴 후엔 시골로 내려가 소일거리하며 살기로 약속했던 터라 미리 집을 지어둬도 나쁠 게 없겠다 싶었죠. 물론 직접 집을 짓는 건 너무 막막해서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건축과 관련된 공부를 따로 했던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닭장 같은 집에서 살고 싶지도 않았네요.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거였죠.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마음에 드는 건축사무소를 찾았어요. 소장님을 직접 만나 어떤 집이 갖고 싶은지 상세하게 설계도를 그려나갔죠. 처음엔 뭘 이렇게까지 하냐고 궁시렁거리던 남편도 나중엔 자기가 더 신나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인테리어 방송 같은 것도 열심히 보더라고요. 공통의 관심사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자연스레 남편과 제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남자잖아요. 그래, 애가 없으면 어때? 꿈의 집에서 이 남자랑 같이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몰랐는데 이 집을 짓는다는 게 생각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집을 지으려는 곳이 수도나 전기 설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설계부터 공사,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며 가구 채워 넣는 것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네요. 그 기간 동안 시댁 식구들에겐 철저하게 비밀로 했어요. 시어머니 성격에 이 일을 알면 분명 이것저것 감나라 배나라 할 게 뻔했으니까요. 마침내 집이 완성된 날, 남편과 둘이서 집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새 집과 사랑에 빠져버렸죠. 일을 맡긴 건축회사 소장님이 어찌나 신경 써주셨던지 제가 꿈에 그리던 집이 그대로 눈앞에 현실화돼 있었어요. 무엇 하나 넘치지도 또 모자라지도 않았네요. 원래 은퇴 전까지 서울 집과 왔다 갔다 하면서 별장처럼 쓸 생각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집을 보니 당장에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쯤에 또 친정엄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던지라 뒤숭숭한 마음을 뒤로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러더군요. 여보, 그냥 우리 아예 집을 이쪽으로 옮길까? 뭐 어차피 출퇴근이야 차로 하는 거고 당신은 재택근무 신청할 수도 있잖아. 그럴까? 오늘 보니까 너무 완벽하지? 집도 너무 예쁘고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딱 우리가 꿈꾸던 집인 것 같아. 결국 남편과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는데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자기한텐 말도 없이 따로 집을 짓고 있었다는 걸 알고 많이 서운해 하시더군요. 아니 어떻게 10년을 시애미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니? 내가 인테리어 쪽으로 일가견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럼요. 알죠 어머님. 괜히 신경 쓰신다고 고생할까 봐 그랬어요. 그래도 그동안 저도 시어머니 상대하는 요령을 제법 터득했거든요. 웃으면서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님 센스를 왜 모르겠냐 추켜 세워주자 화를 내진 않더군요. 그럼 아예 거기로 내려가는 거야? 네, 그러려고요. 저도 그렇고 그이가 그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요. 그래봤자 시골이지 서울 사는 것만 하겠어? 근처에 편의점이나 마트도 없다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날 때부터 도시 사람이던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시골살이를 영 맞닥찮아 했어요. 이사하는 그날까지도 다시 생각해보라면서 말리셨죠. 뭐 겉으로야 알겠다고 했지만 이사를 번복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네요. 집이 워낙에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과 멀어질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아이에 대한 압박, 시누이의 철없는 어리광, 그리고 시어머니의 통제 성향까지 각각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한데 모여 저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또 아빠에 이어 엄마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더욱더 서울살이에 미련이 없어지기도 했고요. 시골로 내려간 한 달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물론 회사가 멀어져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집이 주는 만족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눈에 띄게 좋아졌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가까이 두고 지내던 아들 내외가 없어져서일까요? 부쩍 자주 연락해선 외롭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날도 그랬는데요. 평소처럼 통화하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지 뭐예요.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집에 안 오니? 네 시아버지도 개강해서 수업 때문에 바쁘고 유정이도 애인 생겼다고 지 엄만 나 몰라라 하니 너무 외롭구나. 어머, 아가씨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래, 네 대학 동창이라는데 몰랐니? 제 친구 중에 대학병원 의사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글쎄 시누이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다지 뭐예요? 제가 소개해준 것도 아니고 둘이 대체 어떻게 접점이 생긴 걸까 너무 궁금했는데요. 바로 친구에게 연락해보니 글쎄 저희 친정엄마 장례식 때 시누이가 번호를 따갔다지 뭐예요? 장소가 장소인 만큼 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번호 안 주려고 했거든. 근데 번호 안 주면 안 갈 거라고 계속 옆에서 말을 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번호 준 거야. 그래놓고 괜히 수진이 네가 마음에 걸려서 지금까지 만난다는 말도 못했다. 미안해. 아니야, 네가 번호 딴 것도 아니고 아가씨가 그런 거라며. 우리 아가씨가 좀 나이답지 않게 애 같은 구석이 있어. 그런 것 같더라. 뭐 그래도 계속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런 천진하고 철없는 면이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못 만나본 새로운 타입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나중에 만나서 제대로 사과할게.
친구는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번호를 따인 게 많이 민망한 눈치였어요. 몇 번이고 사과하더군요. 저도 처음엔 기분이 좀 그랬는데요. 사실 제 친구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새언니 모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남자 번호를 딴 시누이가 미친 거죠. 안 봐도 뻔해요. 의사라는 말에 눈이 뒤집어져선 어떻게든 번호를 딴 거였겠죠. 솔직히 너무 괜찮은 친구라 시누이와 잘 돼간다는 게 기분이 좀 그랬는데요. 뭐 이미 둘이 잘 만나고 있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아무 말 않고 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서 재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받아봤자 또 외롭다는 한탄만 하실 게 뻔해서 안 받을까 고민도 했는데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한숨을 삼키며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그래, 뭐 하고 있니?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어쩜 넌 시애미한테 먼저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내가 요즘 너네 시골 내려간 뒤로 얼마나 외로운지 뻔히 알면서.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도 일이 많아서 바빠요.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든 걸까요? 시어머니의 말에 한층 날이 섰어요. 누군 안 바쁘다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너보다 훨씬 더 큰 회사 다니면서도 잘만 찾아오더라. 매일같이 안부 전화에 용돈에 여행에 친구들 만나면 내가 얼마나 위축이 되는 줄 알아? 며느리 가지고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뵐게요. 됐다. 엎드려 절박기지. 에휴, 너네가 가까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나한테 소홀한 거 봐라. 내가 그동안 널 얼마나 챙겨줬는데 이렇게 날 벌써부터 홀대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 근데 그동안 그 사람하고 저 둘만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요. 요즘은 저희 둘이서 시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렵게 진심을 전했지만 돌아온 건 비웃음뿐이었어요. 우리만의 시간?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애도 안 들어서는데 우리만의 시간은 무슨? 너 솔직히 말해봐. 옛날에 뭔가 문제 있었던 거 아니니? 네? 문제라뇨? 다른 남자 만나다가 애를 뗐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겠냐고. 형석이한테 물어봐도 그냥 웃어 넘기기만 하던데 맞지? 시어머니의 경악스러운 말에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들었으면서도 저에 대해 그 어떤 변호도 하지 않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네요.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정말 오랜만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냐면서 따졌고요. 남편은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만 했네요. 그럼 어떡해. 거기다 대고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밝힐 수도 없잖아. 어머니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 어머님 아버님이 충격받는 건 안 되고 네 하나뿐인 와이프가 더러운 여자 취급받는 건 괜찮다는 거야? 더러운 여자 취급이라니 비약하지 마. 비약은 무슨 비약이야?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앳된 경험이 있는 거 아니냐 묻는데 내가 왜 그따위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일단 머리 좀 식혀. 남편은 오열하는 저를 두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새벽녘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죠. 그 뒤로 남편과 저는 한동안 냉정기를 가졌어요. 원래 부부싸움하면 늘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갔는데요. 이번엔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웬일로 남편이 제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기 여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집들이 안 하냐고 하는데. 뭐? 갑자기 웬 집들이? 아니 여기로 이사 온 지도 벌써 2달이 넘었잖아. 짐 정리도 됐을 것 같은데 초대 한번 하라고 난리네. 아직 우리 집 못 보셨잖아.
솔직히 영 내키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초대해서 집들이에도 힘든 마당에 시댁 식구들이 뭐 하나 예쁜 구석이 있어야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이 가운데서 제대로 처신을 못할 건 뻔한 얘기였고, 그럼 또 시어머니가 얼마나 난리를 칠지 눈에 훤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을 통해 그 주 주말에 오시라 일렀고요. 그 전날에 따로 연차를 내고 집 청소와 음식 준비에 열을 올렸네요. 마침내 집들이 날이 밝았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점심시간에 맞춰서 집에 도착했는데요. 벨이 울려 별 생각 없이 밖으로 나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어요. 글쎄 시부모님 뒤로 1톤 트럭이 서 있지 않겠어요? 트럭 짐칸은 침대 매트리스며 화장대까지 온갖 가구와 짐 상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무슨 작정하고 살림을 차리러 온 사람들 같더군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어머, 형석이가 말 안 했니? 우리 합가하기로 얘기 다 된 거 아니었어? 네? 그게 무슨... 합가라니,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저는 경악스러움을 애써 감추고 황급히 남편을 찾았어요. 홀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찔끔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제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먼저 합가 얘기를 꺼냈을 건 뻔한 일이었고요. 늘 시어머니에게 통제당하며 살아온 남편은 이번에도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놓고 저한텐 차마 진실을 알리지 못하고 당일까지 감춰온 거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회피 성향이 강하고 무책임할 수가 있나요? 이런 남자와 애를 낳지 않는 게 처음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최대한 침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전 이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없어서요. 오늘은 그냥 집들이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하고 좀 더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나름 정중하게 말씀드린 건데도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빴나 봐요. 바로 미간을 찌푸리면서 그러시더군요. 상의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니? 시부모가 같이 좀 살자는데 네가 무슨 주제로 그렇게 뻗대? 노인네들 둘이서 언제까지 그 복잡스런 서울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니? 공기도 나쁘고 사람도 너무 많고. 안 그래도 요즘 계속 귀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너도 시골로 이사 오고 잘 됐지 뭐니. 아니요 어머님, 합가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 그럴 수 있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갑자기 한 지붕 아래 살면 부딪힐 일이 생기지 않겠니? 근데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자꾸나.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더 늙고 병들면 너희가 책임지고 돌봐야 할 거 아니니? 뭐 우리도 무작정 같이 살겠다는 게 아니야. 이 시골살이라는 게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잖니? 내가 뭐 노인네처럼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시회나 뮤지컬도 자주 보러 가는 편이고. 일단은 한 달 정도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자꾸나. 시어머니는 제 의견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미처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휙 몸을 돌렸고요. 멋대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아유, 내 이럴 줄 알았다. 넌 어쩜 그 촌스러운 미감은 발전할 생각을 안 하니? 벽지 색깔이며 커튼이며 이게 다 뭐야? 그동안 나 집안 꾸미는 거 보면서 뭐 배운 것도 없어? 어쩜 이렇게 촌스러울 수가? 싹 다 바꿔야겠네. 시어머니의 말에 일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초에 갑자기 신혼집을 급습해 자기 마음대로 집안을 바꿔버린 게 생각이 났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면박을 줬어요.
집안 구조가 왜 이래? 완전 엉망이네. 어디가 제일 볕이 잘 드는 방이니? 난 큰 방 이런 거 필요 없고 볕이 제일 잘 들어야 돼. 아, 여기 이 방 좋겠네. 때마침 비어 있구나. 여기요. 제 짐은 다 여기로 넣어주세요. 시어머니가 트럭을 타고 온 일꾼 2명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자 둘이 재빨리 몸을 움직이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또 시어머니에게 휘둘릴 것 같더라고요.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본인 말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게 맞다는 듯이구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정말 지긋지긋했죠. 어머님,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전 합가 얘기 오늘 처음 들었다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 안 썼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아니, 너 어디 CM이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니? 그럼 제가 목소리 안 높이게 생겼어요? 어머님 피해서 이 시골로 도망 온 건데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와서 절 괴롭히세요? 뭐야? 날 피해서 도망 온 거라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헛웃음을 치면서 허리 위로 손을 올렸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래서 며느린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온 거라니까? 애도 못 낳는 너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감싸고 돌았는 줄 알기나 해? 너희 시아버지나 다른 식구들한테 욕 안 먹게. 그래도 애는 착하다. 과거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근데 어디 배은망덕하게 은혜도 모르고. 참나. 아직도 제가 과거에 애를 뗐다느니 그따위 망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애 못 낳는 거 저 때문 아니거든요? 어머님 아들이란 인간이 무정자증이라서 그런 거라고요. 저는 남편을 가리키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자 일순 주변이 찬물을 들이부은 것처럼 싸늘하게 가라앉았죠. 그동안 잠자코 있던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입을 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무정자증이라니. 사실이야? 아니지? 남편은 시아버지 물음에 대답할 생각은 않고 절 보면서 벌컥 화를 냈어요. 당신은 그런 걸 나랑 상의도 없이 멋대로 얘기하면 어떡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했잖아. 그러는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 합가하자고 한 얘기 나한테 알려줬어? 그래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거야? 그게 이거하고 같아? 애처럼 왜 이래? 남편은 제게 조금도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과거에 제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겪었던 온갖 고통과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시 제 삶을 침범하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죠. 이번에도 그걸 모른 척한 남편에겐 마지막 남아있던 정마저 떨어져 버렸고요. 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이삿짐이 모인 곳으로 달려가 불을 붙여버렸죠. 물론 기름을 부은 것도 아니라 큰 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활활 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뒤늦게 달려온 남편과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불을 껐지만 이미 시어머니가 아끼던 비싼 가구들은 엉망이 돼버린 후였네요. 당신 미쳤어?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큰 불이라도 났으면 어쩌려고. 그래, 나 미쳤어. 당신이랑 당신 집안 식구들 때문에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뭐야? 당신 왜 이래? 진짜 이성 좀 차려. 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거든? 이 집은 내 마지막 터전이야. 우리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으로 지은 나만의 꿈의 집이라고. 이 집에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식구들 다 한 발짝도 못 붙여. 그러니까 당장 꺼져! 제 말에 흥분해 달려든 건 남편이 아니라 옆에 있던 시어머니였어요. 제 뺨을 때리려고 손을 있는 힘껏 뻗더군요. 하지만 전 가벼운 몸놀림으로 피해버렸고요.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를 밀어버렸네요. 졸지에 흙바닥을 뒹굴게 된 시어머니는 이를 갈며 절 노려봤어요. 이런 개념 없는 미친 기집애. 너 같은 걸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였다니 내가 미쳤었지. 걱정 마세요.
그 개념 없는 미친 며느리 이젠 없앨 테니까.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할 거예요. 뭐야? 이혼? 네. 사람 피말리기 하면서 뭐든 하나하나 다 통제하려는 어머님도 이젠 더는 참을 수가 없고요. 그걸 모른 척하는 이 사람하고도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와이프가 낙태 경험 있는 더러운 여자 취급받는데도 자기 체면이 중요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남자랑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이혼 도장 찍고 깨끗하게 갈라서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나가주세요. 이 집은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과 돈으로 지은 온전한 제 집이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고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갑자기 왜 그래 여보. 내가 오늘 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 아니, 당신은 나한테 안 미안해. 단 한 번도 나한테 미안했던 적이 없는 인간이야. 만약 조금이라도 미안했다면 이럴 순 없는 법이지. 여보 왜 그래 진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잖아. 잘못했어. 아니, 난 그 사과 받아주고 싶지 않아. 이미 버스는 떠난 지 오래거든.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거기에 사인이나 해. 앞으로 모든 대화는 변호사 통해서 하고.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내가 바람을 피우기로 했어. 술이나 도박을 하기로 했어. 그동안 나 나름 좋은 남편이었잖아.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게 말이 돼? 좋은 남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동안 당신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시달려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합가를 받아들여? 그것도 나한테 말도 없이? 여긴 내 집이야. 네 엄마면 네가 새로 집 지어서 효도하라고. 뭐? 네 엄마? 당신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계신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됐으니까 내 앞에서 꺼지라고. 더는 당신이랑 이렇게 입씨름하고 싶지도 않아. 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이 몸을 일으킨 시어머니가 다가와 그런 남편을 말렸어요. 얘 됐다. 이런 애한테 매달리지 말자꾸나.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서울 줄 알아? 어차피 지 손해지.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이대로 조용히 이혼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추고 있던, 오로지 저만이 알고 있던 비밀 하나를 폭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님, 지금 아들 이혼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본인도 곧 이혼할 것 같은데 남편 간수나 잘하시죠? 뭐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모르시나 봐요? 아버님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제 폭로에 시어머니는 물론 시댁 식구들 전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누구보다 제일 당황한 건 시아버지였죠. 아니 며느리 너 갑자기 무슨 헛소리를. 정말 미친 거냐? 내가 바람은 무슨 바람? 잡아댈 생각 마세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백화점에서 다 봤으니까. 저보다 어린 여자랑 손붙잡고 가셨죠? 명품 가방 사주고 모텔 들어가는 것까지 다 봤어요. 혹시 몰라 사진도 찍어놨는데 보여드려요? 사실 시아버지 바람을 목격하고 어쩔까 하다가 모른 척 했거든요. 시댁 식구들에게 알려봤자 괜히 일이 시끄러워지기만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 알면 상처받을까봐 남편에게도 비밀로 했죠. 물론 그렇다고 아예 손 놓고 있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기회를 봐서 시아버지에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릴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배려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 바로 핸드폰을 꺼내 시댁 식구들이 있는 단체 메시지 방에 찍어둔 사진을 올려버렸어요. 기겁한 남편이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말렸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아직도 그 여자 만나고 계시죠? 그 애비의 그 아들이라고. 둘 다 우유부단하고 자기 앞가림 못하는 건 똑같네요. 제 말에 시아버지와 남편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 이번엔 그대로 굳어서 망부석이 되어버린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죠. 보셨죠, 어머님?
죄 없는 며느리 잡을 시간에 남편 관리나 똑바로 하세요. 보아하니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가 한둘이 아닌 것 같던데 이게 학교에 알려지면 제명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뒷목을 잡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놀란 시아버지가 달려와 부축하자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밀어내며 버럭 고함을 질렀네요. 당신 이게 진짜예요? 진짜로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아니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버젓이 증거까지 있는데. 그동안 내가 당신같이 멋없고 재미없는 남자를 왜 만나준 건데? 그래도 나만 보는 지고지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시어머니는 온몸을 덜덜 떨면서 분노로 날뛰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통제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미칠만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전 관심도 없었고요.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남편이 한동안 문을 열어달라고 난리를 피우긴 했는데요. 제가 끝까지 모른 척하자 결국 지쳤는지 서울로 가버렸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물론 남편이 쉽게 이혼해주지 않아서 결국 법정 싸움까지 했지만 결과는 제 승리였네요. 그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오직 저를 못살게 굴었어야 말이죠. 물론 이혼은 이혼이었고요.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만나던 남자가 제 대학 동창이라고 했잖아요. 의사에 성격도 착해서 누구나 탐내는 1등 신랑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시누이 같은 여자랑 결혼해 고생할 걸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제 이혼 사실을 알리고요. 그동안 시누이가 제게 했던 몹쓸 짓들도 다 밝혔어요. 그리고 선택은 네 몫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죠. 현명한 친구라 그런지 바로 시누이와 헤어졌더군요. 이 사실을 안 시누이는 절 찾아와 길길이 날뛰었지만 글쎄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없는 사실은 전혀 지어낸 게 없었어요. 그저 시누이가 제게 한 짓을 한치의 덜함도 더함도 없이 그대로 전했을 뿐이죠. 이혼 후에야 전 비로소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다시 찾았어요. 제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살아가고 있죠. 전 남편은 아직도 호래비로 살고 있고요. 시누이 역시 진작에 혼기가 지나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을 것 같더군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학교까지 찾아가 난리를 부린 통에 결국 해고됐고요. 지금은 둘 다 이혼하고 궁핍하게 살고 있다 하대요. 꼴 좋다 생각한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어쨌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